안녕하세요. 행정엔 금융TV 김현 행정사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예비적 사회 기업이 뭔지와 사회적 기업이 뭔지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란 취업 계층에게 사회적인 어떤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어떤 기관을 말합니다. 여기서 이제 취약계층을 하게 되면 법에 취약계층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. 잠깐만요.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나와 있네요. 2조에 보면은 2조 제2호에 취약계층이란 자신의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.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법 대통령령에 규정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,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. 이건 뭐냐 하면 사회적인 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조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방자치장이 지정하는 어떤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과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적 사회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두 종류가 있고요. 그러면 이런 사회적 기업과 예비적 사회적 기업의 어떤 요건이 뭔지를 조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정 요건 이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요. 먼저 조직 형태는 민법상의 법인이나 조합, 상법상 회사 등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에 나와 있는데요.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보면 민법상의 법인, 조합, 상법상의 회사, 공익법인, 비영리 민간단체,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, 생활협동조합, 그 다음에 일반협동조합, 협동조합 연합회, 사회적 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단체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면요. 먼저 이런 요건, 아까 지금 조직 형태 이런 요건도 갖춰야 되고요. 또 하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주된 목적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정관이나 규약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부분에서 정관에 이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. 그래서 비영리 단체든 비영리 법인이든 상법상 주식회사든 정관에다가 이 내용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정관 변경부터 하시는 게 먼저 순서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영업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. 반드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유급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. 다음으로 배분 가능한 이윤을
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내용도 정관에 넣으셔야 되시고요. 그 다음에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자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내용이 정관에 이 부분도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정관 규정이 없으면 먼저 정관부터 변경하거나 손질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예비적 사회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관 변경부터 손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에 관련 것들이 이제 현행법상 어떤 준수되는 내용이 돼야 되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라든가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이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적용 기준은요, 공고일이 속한 달이 직전 3개월 동안 위반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정 유형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나는 어떤 서비스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할 거다라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먼저 일자리를 제공할 건지 일자리 제공형, 두 번째로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, 또 하나는 지역사회 공헌형, 또 하나는 혼합형. 앞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있는 그런 혼합형, 그 다음에 기타형이 있는데요. 이렇게 지정 유형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, 특히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이 요건을 잘 유지를 해서 나가셔야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비적 사회 기업이라는 것은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. 그래서 3년이라는 예비적 사회 기업으로서 영업 활동 후 이제 국가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십니다. 그래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이 단계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3년 동안 이런 요건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중에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뭐 예비적 사회 기업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50%, 58% 정도만 사회적 기업으로 나중에 인증이 된다는 거. 그래서 쉽지 않다. 그래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을 맞춰가지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실현하고 한다는 것들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.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지정이 또 제한되는지를 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역형이든 부처형이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에 3번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 다음에까지 신청이 제한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,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그 만료, 취소, 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또 제한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. 신청 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적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, 이 경우에는 신청 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어 부정수급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 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제한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예비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.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에 이제 신청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사회문제 해결 혁신형 사업이라든가 뭐 우수 사회 경제
기업 신청 자격이 또 부여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여러 가지 또 이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. 컨설팅, 노무, 세무, 경영하는 지원 서비스가 들어가고요. 공공기업의 예비적 사회적 기업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우선 구매 서비스가 있다는 공공구매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카데미 회계 프로그램 보급이라든가 판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이라든가 사회투자 기금의 융자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게 되게 되면은 이런 혜택 때문에 많은 어떤 그 법인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사회적 기업,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인증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에도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기업 행정에 관한 정보들을 유용한 정보를 또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내용이 좋았다 또는 유익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